누적 관객 1,4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6명의 신하들 사육신. 어린 단종의 꿈에까지 나타날 만큼 강렬한 존재감으로 그려지는데요. 사육신 선생님들, 이제 편히 쉬시옵소. 그런데 사실 사육신 선생님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후손들이 묘 앞에서 싸우고 제사상을 뒤엎고 아주 난리가 났기 때문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육신은 총 6명.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처형된 신하들로 생애 마지막까지도 이들의 충절이 얼마나 깊었던지, 당시 거사의 총지휘자였던 성산문은 쇠로 지지는 낙형에도 굴하지 않고 세조를 나리로 부르며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거열형으로 차용되는 순간에도 죽어서 옛 임금을 뵙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그러나 당시 단종 복위운동은 감히 입 밖에도 꺼낼 수 없는 금기어였습니다. 노성군, 그러니까 단종조차도 자살로 기록된 정도였으니 당연히 사육신이라는 말도 없었죠. 그럼 이 사육신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수십 년 뒤 위생이던 남효운이 처음으로 이 단종 복위운동의 진상을 야사 성격의 글로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육신전. 이때 6명의 충직한 신하 사육신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남효운 선생이 왜 이 6명으로 정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그 역시 시시하며 전해져 오던 이야기를 야사로나마 남기고자 기록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노량진 사육신 공원에 가면 이 사육신을 기리기 위한 묘와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아는 사육신은 6명.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묘가 7개, 위패도 7개입니다. 한 분은 누구세요? 사육신 후손들의 기나긴 싸움은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이 7번째 묘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김문기입니다. 단종 복위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당시 공조판서 겸 군 고위직인 삼군도 직무였죠. 그는 거사에 꽤나 큰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역시 모든 게 발각되면서 거열형으로 처형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문기는 앞서 남효운이 쓴 육신전 속 사육신에 포함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그는 단종 복위운동 핵심 관련자 17명 중 한 명으로 단종이 죽고 한참 후인 조선 후기 정조가 충조를 지킨 신하들을 정리할 때 이름을 올린 인물이었죠. 그럼 어쩌다 김문기의 묘가 사육신 묘에 모셔지게 된 거냐? 1977년 어느 날 한 방송작가가 조선일보에 육신전 중 유흥부는 김문기를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사육신은 유흥부가 아니라 김문기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전공학자의 논설이 아니라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요. 이후 김문기의 후손이 국사편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진정을 내죠. 세조실록에서 유흥부 대신 김문기가 지금의 사육신 5사람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김문기 후손 입장에서는 김문기가 성산문, 박택년 등과 함께 단종 복위운동의 핵심 인물로 참여했다는 건데요.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게, 실제 거사의 군사를 동원하려면 당시 군무를 맡고 있던 김문기의 역할이 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그 당시 단종 복위운동의 진상은 누구도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실록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고요. 조선 왕조실록은 한 번 편찬을 하면은 열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조실록에 뭐라고 기록됐는지는 몰랐고 남효운 선생의 육신전만이 사회에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효운이 쓴 육신전으로만 단종 복위운동을 알 수 있었으니 당시는 그게 맞을 수 있으나 실록이 공개된 이후 김문기가 더 핵심 인물로 보이니 지금은 사육신 중 한 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국사편찬위원회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깊이 고민하는데요. 1977년 어느 날 국사편찬위원회 특별위원회는 김문기를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henchang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죠. 그럼 유흥부 대신 김문기가 사육신인 건가? 그런데 당시 사육신의 후손들과 일부 학자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단종 복위운동에 처형되신 분이 전부 17사람이에요. 많다고. 근데 그 중에서 왜 6사람만 그 육신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냐. 그건 남효운 선생이 육신전을 지었기 때문이거든.
사육신 후손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사육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남효원의 육신전에서 시작됐고 그 이름으로 후대에 알려졌는데 이제 와서 김문기를 넣는 건 굳어진 전통과 상징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 더불어 또 한 가지. 당시 국사편찬위원회가 정치 권력을 입김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1970년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바로 김영 김씨, 김문기의 후손이었습니다.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국사편찬위원회는 아주 애매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노량진 사육신 묘역에 김문기의 허장을 봉안하고 이웅부의 묘도 그대로 존치한다. 그렇게 사육신 묘에 묘가 하나 더 생기게 된 거죠. 와, 이거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네. 그럼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를 역사화에 중점을 두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역사화된 거예요. 서술 시퍼렀던 공안정국, 문서로 후대에 전수되질 못하고 하다가 남효원이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육신이 사실은 정사 역할을 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6사람만 그때 모의를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 모의가 탄로가 나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몇 명 꽤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김문기뿐인가? 다 집어넣어야지. 왜 김문기만 집어넣어? 당시 단종에게 충절을 지키면서 했던 의리, 충성, 절의 그것의 화신은 6명의 사육신이라고 역사화되어서 기록이 남고 된 거예요. 이들의 갈등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난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07년엔 김문기 후손들이 드라마 사육신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방영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죠. 2020년엔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양측 간 화해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결렬. 씁쓸한 부분은 지난해 선영회, 그러니까 사육신의 후손이 세종과 세조의 직계 후손인 이준 회장을 사육신 제사에 처음 술잔을 올리는 초원관으로 참여시켰는데 무려 569년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후손들이 화해의 손을 맞잡은 거죠. 그러나 정작 단종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들 후손 간의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문기 험유 없애고 의절사에 있는 위패 그거 따로 갖다 모셔라. 너희 사당에다 모셔라. 500년 동안의 고정관념으로 전해 내려온 남효원이 쓰는 이 육신전, 이것도 상당히 가치성이 있는 것이고 또 조선왕조실록을 중시하는 정사의 개념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실록도 인정해야 되고 야사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반세기 동안 격렬히 싸워온 후손들도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센 초로의 신사가 됐는데 과연 이 후손들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